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에서 축구의 인기는 최스포츠인 농구에 버금가고 국기 대접을 받는 탁구보다 우위에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한나라 때 산동성에서 시작된 축구국이 유럽에 전해져 현대 축구가 됐다며 중국이야말로 축구 종주국이며 축구는 중국 4대 발명품 중 하나라고 주장할 정도니 나름 축구에 대한 애정이 매우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무지무지하게 못할 때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중국 축구스럽다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런데 중국 슈퍼리그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K리그의 12배, J리그의 6배를 받습니다. 중국 축구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중국 선수들은 자국리그에서 실력에 비해 과도한 연봉에 각종 후원까지 받으며 스타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그보다 훨씬 못한 조건을 감수하며 굳이 수준 높은 해외리그에 도전하려는 선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중국 리그가 유럽 리그 이상으로 돈을 준다고 해도 전성기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중국에서 뛸 리 만무하고 치열한 경쟁을 겪지 않는 중국 선수들은 결국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 축구의 성적을 보면 축구협회를 해산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개최국으로 자동 진출하면서 강제로 출전하게 된 중국은 본선 진출국 32개국 중 31위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광속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4년 주기로 했는 월드컵에 4년 주기로 계속 예선 탈락을 합니다. 일명 중국 축구의 4년 주기설이 시작됩니다. 이 4년 주기설에 의하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진출도 중국의 지금 예선 성적으로 보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림픽 성적은 어떨까요? 역시 중국 축구의 4년 주기설을 착실히 이행하며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예선 탈락하고 있으며 올해 열릴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도 3전 전패를 기록하며 참가국 16개국 중에서 16위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예선 탈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피파에서 조사단을 만들어 중국 축구를 조사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력도 없는 선수들에게 고액 연봉을 안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1년 취임한 시진핑은 내 꿈은 중국의 월드컵 개최와 우승이라며 전폭적 투자와 육성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2030년 월드컵 유치와 동시에 아시아 축구를 제패하고 2050년에는 국제축구연맹 랭킹 1위에 올라 세계축구를 석권한다는 비전을 내놓습니다. 시진핑은 축구 애호가이지 축구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런 지도자가 현실을 보지 못하고 이상만 내놓다 보니 그 아래 간부들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위해 전시행정에 들어갑니다. 구단을 늘리고 기초 실력이 부족한 이들을 축구협회 선수로 등록시켜 몸집을 키웁니다. 2030년까지 축구 인구를 5억 명으로 확대하고 15만 개 이상의 축구장을 준공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쉽게 말해 10년 후가 되면 중국에서 지나가는 3명 중 1명은 축구선수로 등록되어 있으며 인구 1만 명당 축구장 하나씩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을 계획이라고 세우는 그들이 대단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회적 병폐나 무슨 문제점을 봤을 때 중국 축구를 보는 것 같다는 자료 섞인 비유를 하곤 합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중국은 앞으로도 축구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사회의 개인주의는 팀 스포츠인 축구 자체를 소화할 수 없습니다. 승리를 위해선 자신에게 온 기회를 양보하고 돕는 팀플레이와 희생이 필요하지만 중국인들의 개인주의적 성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자신에게 온 기회를 팀 동료에게 너무 양보해 가끔씩 원성을 듣는 반면 중국이 자랑하는 우레이는 기회가 와도 골을 넣지 못해서 원성을 듣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중국이 축구를 못하는지 작년 세계 교육 포럼에서 마윈이 한 말을 들어볼까요? In the past, in China especially, we lock our kids to keep the kids close them. I found the China soccer team is a terrible soccer team. For 1.4 billion people, we cannot select 11 people to win Maldives, which is only have 20,000 people.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e culture. Something wrong with the education. You know, when we were kids, our parents never want us to ask questions and challenge questions. When we face conflicts, we shrink. So our football players, they take the goal into the front. When people stand bump, we all run away. So people say China have no rules. I think there's China rules. If there is something, there is a net in the middle, we always do good. If there's no net in the middle, we're all in trouble. Basketball, football, we're all in trouble. If there's a ping pong, we're good. Singlers, we're all good. We have one child family. Every child is the king of the families.
We learn to teamwork. If the kids do not learn to teamwork, how can China teamwork with the other world, with other countries? 공안증. 중국은 한국의 붉은색 유니폼만 봐도 오금을 저립니다. 국제대회의 중요한 길목마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팀이 한국팀입니다. 한국의 대중국전 전적은 20승 13무 2패입니다. 1978년 방콕 아시안게임 본선에서 처음 만난 이후 단 2패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국 축구와 비교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 축구는 통곡의 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뭘 해도 이 벽을 넘어갈 수 없으니 부러움이 시샘으로 그리고 분노로 변하게 됩니다. 이 공황증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 국가대표팀은 리피 감독도 불러오고 올림픽팀은 히딩크 감독도 데려왔지만 무용주물이었습니다. 중국 국대 감독의 자리는 그렇게 유명인들의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리피 감독은 사퇴하면서 유명한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중국팀은 열정, 투지, 배짱 어느 곳도 찾아볼 수 없다. 선수가 패배를 두려워하는데 감독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 한국에서 인생 최고의 시기를 보낸 히딩크 감독은 중국 올림픽 대표팀을 맡고 1년도 못 채우고 성적 부진으로 경질되었습니다. 중국 축구협회는 1년도 기다려주지 못한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중국팀을 맡은 것은 그의 커리어의 최대 흠집으로 남을 것입니다. 중국 축구의 한국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2002년 한국이 월드컵에서 4강에 들어간 성적 자체를 애써 인정하려 하지 않고 온갖 루머로서 우리가 거둔 성적들을 폄하해왔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와의 16강전을 정말 진절이 나게 지금까지 20년 동안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매수했다, 폭력이 난무했다, 이탈리아의 승리를 도둑질해 갔다 등등. 그들은 항상 한국의 종목을 불문하고 각종 스포츠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항상 이탈리아전을 들먹이며 또 심판을 매수했다, 반칙으로 얻은 승리다 등등 각종 언론들이 혐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짓거렸습니다. 전 국가대표 선수 이천수는 작년 5월 JTBC 예능 프로그램 뭉쳐야 찬다에 출연해 2002년 이탈리아전에서 말디니의 뒤통수를 찬 이유에 대해 이탈리아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을 얕보는 게 보였고 형들 다치고 하니까 짜증이 난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왔던 것이라며 그 상황에 말디니가 내 앞에 있었던 것이지 말디니를 차려고 한 건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난 19일 중국의 신화닷컴은 갑자기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천수의 발언과 모레노 주심의 판정을 소환해 반한 감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과거 두 팀 간의 전적을 소개하거나 일화를 소개하면서 하나의 에피소드로 언급한다면 몰라도 다짜고짜 이렇게 메인 언론이 비중 있게 다루고 중국의 다른 언론들이 이를 약속이나 한 듯이 떼거리로 몰려들어 그대로 받아쓰고 여기저기 보도를 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작년부터 이 나라와는 지긋지긋하게 얽히는 게 많습니다. 아니 일부러 문제거리를 만든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작년 10월 BTS의 수상소감을 기점으로 11월 이어진 한복공정, 그리고 올해 1월 시작된 김치공정과 구정설까지 아주 작정하고 시비를 거는 것이 보입니다. 중국은 왜 이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도 BTS의 발언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한복과 김치가 한국의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런 보도를 내보내는 이유는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중국이 아시아권의 문화를 대표한다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휩쓸고 한국의 영향력이 국제사회에서 그만큼 커지고 있으니 불안한 것입니다. 특히 아시아 문화는 영어권 국가를 정복할 수 없다고 여겼던 그들의 인식이 BTS에 의해 붕괴되고 한국의 강력한 문화가 자신들의 공산당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사드라는 빌미로 한알령을 내세워 한국의 문화 침투를 막은 것이며 중국 정부의 입을 대변한다고 하는 황구시보가 제일 먼저 BTS의 수상소감을 문제 삼아 최선단에 선 것도 한국에게 무언의 압박을 주려 한 것인데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비난에 직면하자 다른 문제를 찾아 한복부터 김치까지 언급하며 자신들의 문화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여기서 더 밀리면 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중국의 축구 스타 우레이는 우리 손흥민 선수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언론은 우레이를 손흥민의 동급으로 자꾸 비교하며 이를 주입시키려 합니다. 그 뒤에는 자국의 중화사상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문화적으로 인물적으로 밀리고 있으니 언론이 나서 일부러 논란을 일으키고 무지한 인민들은 이에 동조하고 온라인에서 각종 루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를 바로잡을 지식인도 없고 정화 적용을 할 건전한 언론도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중국이 왜 국제사회에서 왕따 처지가 되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며 결국 이러한 행동의 결말은 중국몽이 아니라 왕따몽이 된다는 것을 가슴 깊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